안녕하세요. 저희가 소개할 주제는 혈우병의 현재 치료법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응용한 치료법의 비교 분석입니다. 발표 순서는 탐구 동기와 배경, 이론적 배경, 탐구 과정과 결과, 결론 및 전망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서 과학 관련 최신 기사를 찾아보다가 유전자 편집 기술과 FDA에서 최초로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유전자 편집 치료제 카스코비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SCD에 대한 뚜렷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환자들은 빈혈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혈을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스코비는 그를 1회 투약함으로써 SCD가 완치되도록 설계된 유전자 편집 치료제로 유전자 편집 기술 분야의 적용과 상용화 면에서도 SCD 환자들에게도 큰 변화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은 기존 과학 시간에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유전 질환에 대하여 배우며 언급되었던 유전 질환인데 유전자 이상에 따라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았어도 그 뒤로 치료하는 방법까지는 알지 못했기에 이러한 유전자의 혁명을 보이는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혈우병이란 X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선천성, 유전성 돌연 변이로 인해 혈액 내의 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어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을 말합니다. 혈우병은 약 10,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데 부족한 응고인자의 종류에 따라 혈우병 A와 B 두 종류로 나뉘며 각각 80%, 20%의 발병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우병 A는 혈장 내에 제8 응고인자가 부족하여 발병되는 병으로 X염색체에 위치한 F8 유전자의 돌연 변이로 인해 제8 응고인자 생산에 장애가 발생하여 나타납니다. 혈우병 B는 F8 유전자 부근에 위치한 F9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의해 제9 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어 발생합니다. 혈우병의 발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돌연 변이 종류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500개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며 A, B 질환 모두 X염색체의 유전자 돌연 변이가 원인이기 때문에 X염색체의 열성으로 유전되며 남성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큽니다. A, B 질환은 서로 다른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증상은 동일하며 두 질환 모두 각 응고인자의 부족 정도에 따라 증상의 심각한 정도가 결정됩니다. 중증의 경우 생후 2에서 5개월 사이에 자연 출혈 증상이 나타나고 주요 증상으로는 관절 내 출혈, 연부 조직 출혈, 근육 내 출혈 등 심부 조직의 출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증의 경우 자연 출혈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눈에 잘 띄지 않아 평생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혈우병의 원초적 배경이 되는 유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브로콜리의 DNA 추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준비물은 브로콜리, 막자사발, 에탄올, 거즈, 종이컵, 염화나트륨과 세제가 섞인 시약, 스포이드, 개인용 실험관이 있습니다. 첫째, 브로콜리를 잘라 막자사발에 넣고 빻습니다. 두 번째, 준비된 시약을 브로콜리와 잘 혼합되게 섞습니다. 세 번째, 거름장치로 브로콜리의 잔여물을 걸러줍니다. 네 번째, 시험관에 식물 용액을 넣고 식물 용액의 2배의 양으로 에탄올을 넣습니다. 다섯 번째, 에탄올층에서 응고된 DNA, 에탄올층에서 응고된 DNA를 스포이드를 이용해 개인용 샘플병에 옮깁니다. 이 과정들을 끝으로 마지막에 DNA가 추출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유전자의 개념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란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제거 또는 염기 치환시킴으로써 돌연 변이를 일으켜 해당 유전자의 개념을 없애고 그 결과 나타나는 생물학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술로 유전체 안에 특정한 DNA를 인식해 자르고 교정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동물 분야에서 질병 유발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물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서로 다른 핵산 분해 효소를 사용하여 목적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유발됩니다.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최소 10년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전통 육종 방법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신종품 육성에 많이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다수의 GMO 식물이 육성되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에는 크리스퍼카스9와 징크 핑거 뉴클레아제, 탈렌, 제안효소 등이 있습니다. 먼저 크리스퍼카스9는 세균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의 일부 염기 서열을 자신의 게놈에 삽입 후 다시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찾아내 무력화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크리스퍼카스9 시스템의 단백질은 핵산 분해 효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비용, 효율성, 시간적인 측면 등에서 다른 유전자 편집 기술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 식물 육종 과정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징크핑거 뉴클레아제는 염기성 세계를 인식하는 단백질 도메인 4개씩 타겟 DNA 센스와 안티센스의 위치를 인식하도록 만들고, 중앙에 단백질을 연결하여 DNA를 절단하게 하는 기술이며, 탈렌은 TLA 이펙터 DNA 결합 도메인과 DNA 절단 도메인의 융합을 통해 형성되고, 효율적으로 어떠한 유전자 서열이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생물학적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안효소는 1에서 5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술로, 다음은 탐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우병의 현 치료법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응용한 치료법의 탐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우병의 현 치료법은 응고인자를 보충하는 보충요법이 존재하고, 그 속에는 출혈 시의 보충요법과 일정 수준 이상의 농도를 유지하는 유지요법, 두 가지의 치료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보충 치료의 치료 방법들은 환자가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투약하는 약제가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반감기, 즉 어떠한 물질이 반으로 그 양이 줄어드는 것을 걸리는 그 기간이 연장된 인자제제를 투여하면서 주에 2회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내는 투약 편의성이 개선된 치료제가 등장하였습니다. 항체 환자들에게는 APCC, RFP-LLA 등의 우회 치료제를 투여하거나 면역 관용 요법을 사용하여서 고용량 팩터를 장기간 투여하여 면역 관용을 유지해 항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체 환자들에게 행하는 치료는 반감기가 짧은 약제들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 요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유지요법의 표준 치료는 25에서 40 국제 단위의 응고인자 제제를 혈우병 A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3회, 그리고 혈우병 B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2회 주사하는 것입니다. 미국 혈우병재단의 의료자문위원회와 세계혈우연맹,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두 출혈을 막고 만성적인 관절병 등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1년에 46조 이상의 응고인자를 보충하는 이러한 유지요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유지요법은 출혈시 보충요법에 비해서 혈우병성 관절병 등의 발생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1차적 유지요법은 관절 질환이 나타나기 전에 어린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방법이고, 2차적 유지요법은 관절에 이상이 나타난 뒤 더 이상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1990년대부터 선진국은 혈우병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치료로 장기적인 유지요법을 실행하였는데, 비싼 비용 때문에 아직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유지요법에 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응용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적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제거 또는 염기 치환을 시킴으로써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해당 유전자의 기능을 없애고, 그 결과 나타나는 생물학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술로 유전자 안에 특정한 DNA 인식해서 자르고 교정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발전되고 주목도가 높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 가위라고 불리는 크리스퍼 기술로 1세대, 2세대를 거쳐서 현재 3세대 크리스퍼의 순서로 최근 수년 사이에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크리스퍼를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기술이 바로 프라임 에디팅 기술입니다. 프라임 에디팅 기술은 프라임 에디팅 단백질과 프라임 에디팅에 도움을 주는 RNA가 결합한 복합체가 원하는 DNA의 염기 서열에 결합해서 해당 DNA의 단일 가닥을 절단하는 방식입니다.
프라임 에디팅은 DNA 단일 가닥을 절단하고 역전사 과정, 즉 RNA 유전 정보가 역전사 효소에 의해 DNA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세포를 산발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기술에 관련된 연구진이 한 말입니다. 이 연구진은 프라임 에디팅은 거의 90%에 달하는 희귀 유전병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이야기하면서 유전병 치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에 국가생명공학전투연구센터에서는 이 프라임 에디팅 기술을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로 선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프라임 에디팅 기술로 유전자를 변형하여서 겸용 적혈구병, 테이삭 신드롬 등의 인간 유전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라임 에디팅 기술은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으로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앞으로 연구를 계속 진행하여서 우려될 사항들을 모두 보완할 수 있다면 이 프라임 에디팅 기술이 더욱 혁신적인 바이오 신기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탐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혈우병의 현 치료법과 유전자 편집 기술 응용 치료법의 비교 분석, 그리고 유전자 편집 기술에 관련된 치료법의 적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우병의 현 치료법에는 응고인자를 보충하는 보충요법이 있고, 그 속에는 출혈시 보충요법과 일정 수준 이상의 용도를 유지하는 유지요법의 두 가지 치료 방법이 존재합니다. 보충 치료의 치료 방법들은 항체 소요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투약 약제가 달라집니다.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혈우병 치료법에는 아직 유전자 편집 기술이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항체 소요 여부에 따라 다른 응고인자 약제 투여 필요성을 구별하여서 이 치료 약제를 주사하는 치료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 편집 기술 응용 치료법 연구에서는 생친의 유전자를 운반하는 유전 조작 세포 헤르페스 제이식이나 혈우병 A형의 맥락에서 크리스퍼카스9가 질병을 담당하는 인자 유전자를 수정하는 것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서 인자의 생산 증가와 응고 기능 개선 등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하여서 혈우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유전자 편집 관련 치료 방법 임상 시험을 진행하거나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은 GMO 식품이나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후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입 등에서 안전성과 윤리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 대한 유전자 편집은 현존하는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광범위한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며 유전자를 편집하다가 다른 중요한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오프 타겟의 효과가 일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여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의 측면도 고려하여서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대중의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에 관한 프로젝트나 연구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수용성 극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여서 유전자 편집 기술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도출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목적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제거 또는 연기 치환시킴으로써 돌연변이를 일으켜 해당 유전자의 기능을 없애고 그 결과 나타나는 생물학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술로 유전체 안에 특정한 DNA를 인식해 자르고 교정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자연계열 등의 다양한 곳에서 징크핀거, 뉴클리아제, 탈렌, 제한요소, 크리스퍼카스9, 프라임 에디팅 등의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보다 더 발전된 기술들을 연구하고 발명하여 유전자 편집 기술이 필요한 곳에 보다 더 이로운 방향으로 쓰일 것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성장하다 보면 유전자 편집의 다양한 기술들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들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구활동의 한계점은 유전자 편집 기술의 개념과 그 사용 방식에 대하여 조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일상에 잘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그 파급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이후에 실험을 또 진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제를 심화하여 실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연구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적으로 어렵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하는 상황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전염병 및 질병 치료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유전 질환 치료 방법을 제공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의 유전 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의료뿐만 아니라 농업 등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불균형이나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적 위기에 대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